윤서는 사진복원사였다. 빛바랜 사진을 되살리고 흐릿해진 얼굴을 또렷하게 되돌리는 일이 그녀의 업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을 고치는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작 윤서 자신은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 하나를 여전히 가슴 속에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었다. 작업실 한쪽 구석에는 몇 달째 손대지 않은 필름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맡기고 간 것이었다. 연락처도 이름도 없이 주소 하나만 종이에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두었다. 곧 찾아오겠지, 혹은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결국 윤서는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주소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주택가 끝자락이었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지하 창문마다 녹이 슬어 있었고 시멘트 담벼락에는 세월의 얼룩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윤서는 쪽지에 적힌 번지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낡은 문 앞에 멈춰 섰다.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단순히 필름을 돌려주러 온 것뿐이었는데 왜인지 쉽게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다 윤서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틈 사이로 보인 건 성인이 아니었다. 7살이 될까 말까 한 작은 아이였다. 아이는 낯선 눈으로 윤서를 올려다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는 일하러 갔어요. 그 한마디였다. 단 한마디였는데 윤서는 준비해왔던 말을 모두 잊어버렸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익숙함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당연한 아이의 일상인지 윤서는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윤서는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문이 조금 더 열리자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냉기가 먼저였다. 한낮인데도 방 안은 서늘했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바닥 한쪽에는 식어버린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이는 그 풍경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다. 익숙하다는 듯, 이것이 당연하다는 듯, 그 모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윤서는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다. 창가 쪽 빨랫줄에 낡은 옷 몇 벌이 걸려 있었다. 그 사이에 짙은 파란색 작업복 하나가 눈에 띄었다. 가까이서 보지 않아도 천 위로 새겨진 글자가 읽혔다. 은하 세탁공장. 윤서는 그 글자를 눈에 담으며 조용히 기억 속에 새겼다. 그리고 그 순간 시선이 아이의 목으로 향했다. 숨이 멈췄다. 작은 필름통을 가죽 끈에 엮어 만든 목걸이였다. 낡고 닳아 있었지만 형태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윤서는 그것을 본 순간 온몸의 감각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것 같았다. 기억은 천천히 올라오지 않았다. 단번에 너무 선명하게 쏟아졌다. 20해 전 윤서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 동생의 목에 걸어주었던 것이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물건이었다.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겹치고 있었다. 찾아가지 않은 필름 상자, 연락 없이 남겨진 주소, 혼자 방을 지키는 아이, 그리고 이 목걸이.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한꺼번에 쌓이자 무언가를 향해 가리키고 있었다. 윤서는 더 묻지 않았다. 물을 수가 없었다. 입을 열었다가는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대신 작업복에 적힌 이름을 한 번 더 눈에 새긴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방향이 정해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방향이었다. 그날 밤 윤서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불을 꺼도 천장이 너무 환하게 느껴졌다. 눈을 감을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었다. 억누르려 할수록 더 깊은 곳에서 밀려 올라왔다. 20해 전의 일이었다. 작은 인화소였다. 좁고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곳은 윤서에게 처음으로 사진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곳이었다. 현상액 냄새가 배어있던 공간. 빛 한 줄기가 들어올 때마다 먼지가 반짝이던 창가. 그리고 언제나 그 구석 어딘가에 앉아있던 동생. 언니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게 좋다며 말없이 따라와 조용히 기다리던 아이였다. 윤서는 그 시절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처음에는 냄새였다. 탄내가 났고 곧이어 연기가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왔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그 한마디에 공간 전체가 흔들렸다.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출구로 몰려들었다. 비명과 기침 소리가 뒤섞였고 연기는 눈을 뜨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차올랐다. 윤서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꽉 잡았다. 절대 놓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나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가면 됐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전부였다. 그것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단 한순간이었다. 누군가의 몸이 세게 부딪혔고 중심을 잃은 사이 손이 미끄러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돌아서려 했지만 사람들의 물결이 윤서를 앞으로 밀어냈다. 이름을 불렀다. 목이 찢어지도록 불렀다. 그러나 연기와 소음 속에서 그 목소리는 아무데도 닿지 못했다. 그날 이후 동생을 다시 보지 못했다. 윤서는 그때부터 기억을 복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다른 사람의 흐릿해진 얼굴을 되살리면서 정작 가장 되찾고 싶었던 얼굴 하나는 끝내 손에 넣지 못한 채. 그리고 지금 20해 만에 그 기억이 다시 눈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일찍 집을 나섰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내내 되새긴 글자 하나가 박혀 있었다. 은하 세탁공장. 골목을 돌자 오래된 간판이 보였다. 세월의 바랜 글자 아래로 희미한 증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윤서는 잠시 그 앞에 서서 숨을 고른 뒤 문을 밀었다. 세제 냄새와 뜨거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이 잠깐 적응하는 사이 넓고 어두운 공간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체구였다. 그러나 멈추는 법이 없었다. 무거운 다림판을 들어 올리고 옷을 펼치고 다시 접고 다시 움직였다. 쉬지 않았다. 땀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손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발이 굳어버렸다. 익숙했다. 너무 익숙했다. 쉬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오래전에 자신이 그랬다. 동생을 잃은 뒤 윤서도 그렇게 살았다. 손을 놀리고 있으면 생각을 멈출 수 있었으니까. 그 여자도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움직이고 있었다. 윤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았다. 잠시 후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다. 기계 소리만 가득한 공간에서 묘한 정적이 흘렀다. 여자의 눈빛에는 낯섦과 함께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담겨 있었다. 경계인지 피로인지 아니면 오래 감춰온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윤서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향했다. 여자의 목, 낡은 필름통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아이의 것보다 훨씬 더 달아 있었다. 오래, 아주 오래 지녀온 것처럼. 숨이 막혔다.
한 걸음만 다가가면 됐다. 한마디만 꺼내면 됐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20의 거리만큼 멀게 느껴졌다. 윤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기계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멀어졌다. 눈앞의 여자와 그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만이 세상에 남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윤서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외투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다. 자신의 목걸이였다. 20회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동생과 똑같이 만들었던 그것이었다. 윤서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여자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여자의 시선이 그 위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여자는 입을 열려다 멈췄다. 그리고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어디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대답 대신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여자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언니? 그 한마디였다. 단 2글자였는데 20회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막혀서가 아니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여자는 목걸이를 2 손으로 꼭 쥔 채 눈물을 흘렸다. 나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언니가 준 거니까요. 윤서는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때 놓쳤어. 그러나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놓쳤어. 그날 이후 윤서는 세탁 공장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아이는 어느새 윤서를 보면 먼저 웃기 시작했고 여자는 조금씩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윤서는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도 알았다. 대신 지금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윤서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그 이름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었다. 다시 이어진 오늘의 이름이었다.